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제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시정요구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관련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사 조례 등 통폐합 및 정비 촉구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는 7개 조례 12개 조항으로 3개 조례는 정비하고 1개 조례는 폐지 검토 중이며 2개 조례는 2020년으로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이 불가한 1개 조례는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조 안성시 의무부담 등에 대한 사전 이행 절차 철저 관련되겠습니다. MOU 등의 협약 체결 발생 시 의회의 동의 등 조례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조 고질이 공설 공업묘지 관련 조례 개정 및 마무리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과 2020년 4월 24일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질이 공설 공업묘지는 2020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조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개선 방안 강구 관련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가 2020년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 운영되면서 지난 5월 15일부터 신규 대상자 접수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가구의 안부 확인과 재가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외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업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조 장애인 복지관 증축 및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등 전반에 대한 재검토 추진 대책 강구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2021년 3개 시설을 통합하여 민관 위탁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 증축은 3층의 수직 증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민간 위탁 및 건물 증축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조 관내 소규모 장애인시설 운영비 확대 지원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도의원을 통해 시비 부담 비율 하향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경기도는 추가적인 확대 지원이 없다는 입장으로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한 도 지원은 어려울 듯하나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거나 시비 지원 등 다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업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3억 이상 사업은 고질이 공설 공업묘지 조성 사업으로 91억의 예산을 들여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예결산 및 후원금 관리 부적정에 7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안성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상담원이 지휘 업무 겸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부당행위 1건으로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장애인 사진 및 동영상 전시회, 실버 가요제 2건으로 장애인 사진 및 동영상 전시회는 사진 등의 준비자료 미흡으로 취소되었으며 실버 가요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되면서 함께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2개소의 공유재산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수관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엔 4개 위원회 총 30회 개최되었으며 2020년엔 2개 위원회 총 7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은 19건 66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1건 5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보겸면 복병리 2장의 43명이 제기한 종종 제한장치 신고 취소 요청건으로 법적 취소 불가로 처리되었으며 양성면 동항 1, 2, 3리 2장의 87명이 제기한 종교시설 봉안당 설치 반대건으로 의견 수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종교시설 봉안당 설치 신고는 설치 신고 부적합으로 반려 처리하였으며 안성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된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 변경 신고권은 시설장 자격기준 부적합 사유로 불허 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안성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안성시 지회, 안성문화원,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시장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인력 파견형 등 22개 사업장에 1,410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25개 사업장에 1,802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 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41개의 시설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7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60개소 경로당에 개보수비 5억 8,904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는 4개 경로당에 신축비 5억 9,400만 원을 지원 예정이고 100개소 경로당에 개보수비 8억 8,612만 3천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124개소 경로당에 2억 5,609만 4천 원의 물품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현재 2개소 경로당에 800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 경로당 미설치 마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34개로 사유로는 신축 부지 미확보, 자금 부족, 인근 경로당 이용 등이며 현재 공도 만가대, 서운면 동양촌, 원곡면 반제 3개 마을은 신축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12개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사회봉사활동비로 2019년에 1,216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711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서운, 사갑, 양성, 노고길이 카네이션 하우스에 분기별로 250만 원, 연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8개 단체 44개 사업에 8억 2,30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8억 6,78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9억 5,748만 3천 원의 예산으로 76명의 장애인에게 행정도우 및 주차 단속 등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은 11억 8,619만 8천 원의 예산으로 9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회 개최하여 328가구에 대해 보호 결정하였고 2020년은 3회를 개최하여 72가구에 대해 보호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9년에 1억 8,733만 6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은 1억 9,255만 2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에 14억 8,783만 4천 원의 자활사업비로 맞춤 택배 등 9개 사업에 86명의 참여 인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4억 700만 9천 원의 자활사업비를 지원하여 리시오 카페 등 10개 사업에 107명의 참여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기초생계, 의료, 해산 장제급여 예산으로 177억 1,040만 9천 원을 집행하여 22,102가구 3만 43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기초생계, 의료, 해산 장제급여 예산으로 213억 358만 원을 확보하여 69억 4,423만 1천 원을 집행하여 8,441가구 1,30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차상위 건보료 예산액으로 3,280만 원을 확보하여 월 보험료 12,000원 미만 세대에 3,154만 6천 원을 집행하여 4,32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차상위 건보료 예산액은 3,48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812만 3천 원을 집행하여 1,37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경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위원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안성문화원은 노인의 일자리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거기에 사업을 주니까. 안성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 안성 그 소재 각종 문화재 주변 그 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특히 축산 지역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화재 유적지 주변 청소, 환경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게 왜 여기에 나가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지 노인 일자리를 그거는 다른 단체에다 줘서 다른 데에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지역에 뭐 분해라든가 노인의 분해라든가 그런 식으로 줘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주느니 왜냐하면 왜 여쭤보냐면 여기가 가장 노인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 저번에도 그 고소고발된 것 그것 때문에 들어갔던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 해당 노인 일자리라면 노인한테 가장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이 꼭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서 거기에 줘야 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문화원 측에서 이 사업 참여한 게 지금 2년, 올해 이제 3년차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존에는 그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 노인 일자리 개발을 위해서도 이제 참여 기간 모집을 했을 때 그 문화원이 신청을 해갖고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문화원장 바뀌면서 이제 그거 기존의 문제점 같은 경우 다
실제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개선하고 지금 많이 그 나아진 형편입니다. 그래도 사업에 맞는 곳에다가 사업을 제대로 주는 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노인 일자리가 되게 말이 많잖아요. 네. 그 각 분야에서 보면은 그 찾아가 보면은 그분들이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특정 단체가 갖고 있다 보니 그 특정 단체의 단체장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야에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주잖아요, 일자리를. 네. 그러면 그 줄 때 그냥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되는데 누구를 지정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거나 뭐 아는 분을 준다거나 해서 이게 가장 잡음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예, 주로 이제 그 노인에서 하는 거는 이제 경로당 도우미가 제일 많습니다. 38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회장님 잘 아시는 분 아니면 이런 사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신청 받아서 이제 그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 이제 노인 회장님에게 일종의 권한을 줘갖고 노인 회장님 이렇게 뽑아서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존에 그 노인 회장님이 참여하고 있는 경로당도 또 몇 군데 있어갖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여자 그 수요처 관계자는 또 배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 그 참여하고 있던 노인 회장님들은 다 배제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 모색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노인 회장님들이 계속 해왔던 그런 패턴 저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좀 저희도 그거를 뺏어서 노인회에서 일괄적으로 노인 회장님 그 좌지우지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좀 편리를 위하고 좀 나아진 삶을 위해서 주는 건데 이게 어르신들이 싸움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를 하셔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지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지리 공원묘지요. 이제 뭐 6월 말에 이제 완공되는 거죠. 예, 예. 91억 들어가는데 이게 몇 년 연수 보시는 거라 그랬죠? 제 기억을 잊어먹었는데. 6,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진행서 지금 완공까지 거의 지금 8년이 걸렸거든요. 예, 예. 최초 시작된 네, 그러니까 얘기가 물론 뭐 나오면서 예. 다음에는 또 이거보다 짧을 수도 있겠지만 사용 연수가 6년이다 그러면은 지금쯤 또 새로운 계획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공동묘지를 이제 이 추모공으로 한 사업은 처음 최초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처음 최초 그 국비 그 공모해 갖고 되고 나서 이제 거의 8년 돼서 이제 완공이 되는 상태인데요. 요번 그 사업 추진하면서 요거를 좀 거울 삼아서 앞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그 6, 7년 후에 또 이것도 다 만장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또 공동묘지를 또 이렇게 추모공원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참여 이번 걸 어쨌든 사업 추진 경험을 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길게 끌지 않고 추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유재산 건물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마음복장 같은 경우도 꽤 오래됐습니다. 1984년도에 취득한 거로 돼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 리모델링 부분도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종종 자연장지 이게 이제 기존 봉안당 이런 거하고 좀 틀린 내용이에요, 그죠? 예. 어떤 걸 좀 말하는 겁니까? 대략은 알겠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중 자연장지는 이제 정부에서도 권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주로 잔디장, 수목장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로 몇 평까지 허가낼 수 있습니까? 예. 몇 평까지 허가낼 수 있어요? 종중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고 조성 면적은 그 100평방미터 이하로다가 조성하거든요. 네, 요것도 뭐 그럼 뭐 민가하고 뭐 거리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자연장이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봉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그 화장에서 밑에 그 잔디 밑에 소위 평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거리 제한도 없고 학교 바로 옆에도 가능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은 묘지라는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네, 네.
제한이 없다 치더라도 주변에 있으면 약간 반대하는 그런 그 네. 분위기는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지금 경로당은 아직도 뭐 열지 못하고 있는 거고 언제 예. 열겠다는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예, 현재까지는 아직 계속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데 큰일입니다. 예, 지금 또 올해 날씨가 유난히 덥다고 하는데 무더위 심퇴하고도 또 직결이 돼 있는 네네. 상태인데 근데 또 그 네. 폐쇄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면 또 이게 또 더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예.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무더위 쉼터 관련해 갖고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을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마을 쉼터 경로당에서 그 에어컨으로 좀 더위를 피해시고 그랬는데 지금 물 여름 참 걱정입니다. 예,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안정열 위원님. 예, 한정일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사회복지과는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가 추진 중인 게 굉장히 많은데 바빠서 미처 못해서 그런가? 올해는 다 끝나가시요 이거? 예, 그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네. 그 올해 안에는 다 끝납니다. 조례도 그렇고 그리고 고지리 공업도 그렇고 고지리 공동묘지 같은 묘지 같은 거는 뭐 이달 말에 준공이니까 예, 예. 다음 달 정도는 조례를 개정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이건- 장애인복지관 증축만 계속 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주시고 4페이지 사회복지 우리 이제 그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우리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19년서부터 지금까지 이 건수가 많네요. 예, 총 8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고 인원이 작고 그래서 그런가?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워낙 많고 또 사업이 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감사 때 지적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신경을 좀 바짝 쓰셔가지고 감사 지적 안 받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6페이지 미집행 그 중지된 사업 어차피 실버 가요제하고 이 장애인 사진 및 동영상 전시회는 이건 먼저 끝난 거 아니에요? 반납하셔야 되겠네. 예, 이건 작년도 사업이라 이미 반납된 사항입니다. 됐어요? 예. 아까 이제 그 우리 의원들 두 분들이 그저 노인 일자리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민원이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가 우리 사회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딴데.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다른 데라도 신청을 할 텐데 딴 데 얘기 안 했다가 그냥 바로 그냥 한 5, 60분인가? 예. 그때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분들은 어. 다 저기 요번에만 이제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가 처음서부터 일찍 얘기를 했으면은 다른 데라도 이렇게 알아볼 텐데 그냥 자기들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했는지를 알았는데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다 이제 사업 이제 마감이 됐는데 그때에서 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니야. 예, 예.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아까 반인숙 의원님이 문화원에서도 왜 했느냐 이게 또 새마을 지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이라고 이제 모법인이 저기 새마을 분야의 선거 어디서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니 분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새마을회고요. 그 네. 법인 산하 밑에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음.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예.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뭐 저 뭐야 그저 새마을 분녀의 이분들인가? 아닙니다. 그 새마을 분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인만 새마을이고요. 어. 그 시니어 클럽에서 별도로 이렇게 조직이 돼 갖고 법인만 저 새마을이고 시니어 클럽이라고 조직이 돼 있어요. 예, 예. 아니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분녀회 분들이 같이 분녀회 저기 입고 새마을 복 입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 이거를. 미등록 경로당이 2019년 4월 30일 현재 이렇게 많아요. 22군데요. 22군데요. 34군데인데 그전에는 한 7, 8군데 된 건지 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 기존에도 이렇게 요 상태 30몇 군데 계속 유지가 됐던 부분이고요. 아니 옛날에 우리 김지수 의원님이 그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뭐 이렇게 조례 발의해 그럴 때 보면 아, 그거는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갖고 이제 현재 12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 여가 시설로 해 갖고 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갖고 경로당 등록하지 못한 그 미등록 경로당에서 12개 대해서 그때 김수현 의원 계실 때 그 조례를 만들어 갖고 그 등록된 경로당과 똑같이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마을에 이제 그런 경로당 자체가 아예 없는 마을에 갖고 그러니까 안성시 전체 그 마을 중에서 없는 마을에 갖고 34개소 있는 겁니다. 아 그때는 저 경로당은 있는데 등록이 안 됐고 이건 아예 마을에 없는 거네요. 예, 예. 꽤 많네. 이분들은 그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 미설치된 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대부분 이제 그 인근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 이제 옆에 있는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시긴 하지만 좀 거리가 떨어지거나 한 경우는 그냥 경로당 자체를 이용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웃 경로당 가라면 잘 안 가지. 예, 아무래도 차라리 좀, 시내 경로당을 가라면 몰라도 이웃 경로당을 가라면은 이 군대 말로 일명 저 찬밥 신세라 그 이제 잘 안 가실라 그러지. 그러니까 경로당도 뭐 한 마을에 이제 2개 이렇게 된 데도 이제 여러 군데 있네요. 예, 한 마을에 2개 있는 경로당, 그러니까 원래 그 동네 경로당 있고요. 또 이제 예전에 진 거 학구단위 경로당이 갖고 전체에 모이는 경로당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2개 있는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학구단위 경로당은 원래 그 있던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사회복지관인데 하여간 좀 꼼꼼히 좀 더 잘 챙겨셔서 감사 이런 거 지적이 되시면 안 나오게 해주시고 뭐 교육 같은 거를 시킬 수 있으면은 교육도 시키고 특히 그 이제 사회복지과 과도 어렵지만은 면사무소에서 지금 저는 그 사회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저 직원들이 굉장히 그 이제 애로사항이 제일 힘든 것 같은 내가 보기에 지금. 예, 왜냐면 이게 그 경로당 그 이제 우리 저 총무님들이 잘하시는 분은 좀 잘하시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또 해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 아프고 경로당 뭐 작은 데 같은 괜찮은데 일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6, 7군데 되다 보니까 예.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지적 안 받게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하여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유원영 의원님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잘해보니까 우리 연간 한 사망자 수가 한 평균 1,000명 내외로 예, 이렇게 예. 기록되는 것 같아요. 지금 3년간 우리 화장지원금 보니까 한 1억 8천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 전체 그 돌아가시는 분의 한 65%가 화장지원금을 네. 일단 수령하는 걸로 나오네요. 이게 앞으로 이제 그 화장률은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제 화장지원금을 여튼 수령하는 것에 대한 단순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화장률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네, 예. 같고요. 계속 여튼 이제 화장률 그 장사 시설 문화 장사 문화가 여튼 이제 계속 이제 변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률은 이제 크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더 앞으로. 네. 근데 이제 그 고질이 지금 공업묘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 연수가 한 6, 7년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전에 한번 그 사곡동 공업묘지 부분에 대한 재개발 계획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뭐 그걸 포함해 갖고 좀 그 최근에 뭐 이천이나 몇 군데 지자체 보니까 여튼 광역 화장장 부분에 대한 것들의 그 업무 협약 체결이 좀 그 확인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바는 없으시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장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장사 문화 부분에 대한 그 변화 양상이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면 저는 그 화장장 부분에 대한 광역화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여튼 그걸 포함해 갖고 특히 이제 장사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좀 서둘러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화장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세가 이렇게 광역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다 님비 현상 때문에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몇 개 권역을 묶어서 한 군데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진행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용인에 있고 인근에 천안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뭐 이천에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저희 안성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님비 현상이 워낙 더 강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광역으로 나서 해서 추진한다 게 있으면 같은 어떤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그런 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튼 뭐 지금 현재 쓰레기 안성에서 여튼 발생하는 소각용 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경우도 지금 광역화로 지금 지어진 평택 에코센터에서 여튼 일부 처리하고 있고 네. 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역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진단을 해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독거노인 홀몸 어르신들 지금 수를 보니까 그 크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해마다 이제 500명 이상 정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노인 인구수에 대비 기초연금 수급자도 한 65.5% 부분을 좀 점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어르신이면서 생계도 곤란한데 특히나 이제 홀몸으로 여튼 이제 사시는 분들 네. 경우에는 특별한 그 보호 및 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국도비 매칭 사업 말고 네. 별도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별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없죠. 예,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2019년 8,258명의 홀몸 어르신들 수가 여튼 집계가 됐는데 올해 같은 6월 3일 기준으로 보면 8,566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특성도 있고 그 독거노인 부분에 대한 그 증가 추세는 계속 좀 늘어날 계속 것으로 늘어난 상황,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거에 따른 여튼 빈곤율도 여튼 같이 대응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뭐 홀몸 노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뭐 도우미 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가 좀 시적 사업으로 좀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최근에 지금 뭐 그 뭐죠? 임산부 꾸러미 사업 뭐 이런 것도 일부 네.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해갖고 지역에서 나는 여튼 과일이 됐든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안녕하신지 체크하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타 지자체 좀 모범적인 사례들 한번 좀 전체로 검토하셔서 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책 사업으로도 여튼 추진을 할 만한 부분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개발 의지를 갖고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 해주실 건가요? 예,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별도로 추진할 사업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그 이제 맞춤복지팀 생기면서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해갖고 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읍면동별로 그 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독거노인 해갖고 뭐 요구르트 배달해갖고 그 배달을 하면서 이제 혹시 안부 전화라든가 그런 거 확인하고 있는 것도 읍면동별로 그런 사업은 많이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읍면동별로 조금 이제 뭐 실정에 맞게 앞서 나가서 여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곳도 있고 예, 이제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뭐 그러하니까 지금 전체 인구 추세나 를 좀 놓고 보면은 네, 시가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조금 진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그 뭐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장애인복지관 증축은 기존에 그 3층 옥상에 증축하는 방안하고 그 보훈회관하고 그 사이 네네. 옆에 이제 그 확장 증축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보훈회관 사이에 하는 거가 이제 그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 저기 운영할 때 좀 소음도 좀 덜하고 그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어서 그쪽으로 했다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옥상에 증축 하나 옆에 증축 하나 그 소음은 거의 발생하는 거 비슷하다고 합니다. 약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 하는 데에는 거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옥상에 증축하는 것이 공사 기간도 더 단축되고 그리고 면적도 거기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기존 옥상에 증축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원화하기로 했던가요? 제가 예, 잘 예, 기억이 안 지금 나네요. 예, 지금 이제 직영과 위탁 혼재하고 있는 네네. 건데요. 올해 말로 이제 위탁 전부 민간 기간이 만료된다 위탁으로 그랬고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내년 1월에 이제 그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좀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지금 직업재활 시설이 그 보기면에 그 다오라고 그 해성원에 그 해성일도 두 군데가 네네.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또 외곽 지역이 있고 해갖고 이제 시장님도 공약상도 시내권에 좀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말씀하셔갖고요. 저희가 네. 내년도에 어차피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시내 그래서 건물 이렇게 임대 쪽을 알아봐갖고 해서 시내 쪽에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공도 지역에 그 지금 현재 그 직업재활시설 도에다가 이제 법인 신청한 곳이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한길에서 이제 그 라벤더 가공해 갖고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내년도 국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은 이제
내년에 최소한 4군데하고 또 저희 시에서 시내권 하게 되면은 네. 적어도 한 4군데, 5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민간의 경우에 예. 그 지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거기 해갖고 이제 인건비하고 이제 네네. 운영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도비 지원 받아갖고요. 지금 시설 운영되는 곳은 100% 다 지원이 됩니까? 예, 예.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운영 중인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연령, 뭐 장애 정도, 특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마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네. 이게 여튼 지자체의 의무로서 여튼 규정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특수학교부터 여튼 이제 그 평생학습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포괄적인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행 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없죠. 예, 아직 전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계획 수립한 거는 없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주간보호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더 운영을 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어쨌든 현재는 그 발달 장애인에 대한 그 서비스라든가 지원 그런 쪽이 약간 편중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도 어쨌든 그분들 위해서 이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주간보호 시설을 더 설치할 계획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장애인 부모회 쪽에서도 이제 그 장애 가족 지원 센터 이런 필요성 이렇게 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뭐 당장 뭐 내년에 한다는 건 어렵고 그것도 한번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당장에 그 추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현재 예정하고 있는 게 그 대림동산의 그 시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센터요? 예, 예. 여튼 주간하고 단기 같이 해서 예. 같이 하는 걸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예. 최소한 관역 단위의 좀 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역 단위로요. 권역별 단위로.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서면에 지금 주간보호 센터 있는 게 이제 그 동부권 쪽 커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공도 쪽에 하게 되면 이제 네. 서부권 쪽에 하는 거고 지금 장애복지관에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장애복지관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시설로는 절대적으로 그 수요 자체가 그 한정될 텐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동부 서부 해갖고 2군데씩 네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 현재 복지관에 있는 거는 이제 복지관 증축하더라도 어쨌든 워낙 그 면적이 좁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는 추후에는 이렇게 옮겨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저희도 옮길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쨌든 그 서운이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그 14명 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장애복지관에는 주간보호센터도 20명 정원인데 현재 이제 16명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각각 다 둘 다 정원은 차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추후에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2군데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커버는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보통 2개 있는 시군이 많이 있고요. 저희처럼 네네. 그리고 이제 평택에 좀 7개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대부분의 시군에 보면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뭐 현장에 실질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수요 자체는 뭐 그 집행부가 훨씬 더 여튼 잘 파악을 하실 거고요. 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한 그 여러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앞서 나간다라고 그 집행부가 스스로 평가를 하시나 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여튼 이제 조례상으로는 여튼 그 발달장애인의 여튼 인권, 뭐 네. 자립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기본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 복지 계획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여튼 수립토록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뭐 시급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그
로드맵은 좀 그릴 필요는 기본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네. 그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좀 단계적인 투자 방향이 네. 좀 나오는 게 더 이후에 있어서 좀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네, 송미천 의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9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직업 지원 훈련 현황인데요. 현재 우리가 일반형 사업용에서 뭐 일반형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현재 뭐 행정직, 그다음에 주차장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를 뭐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행정도우미 해갖고 네.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그 주차 단속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참여형 해갖고 이제 그 한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직업 재활하는 학생들 해갖고 그 학교라든가 아니면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 파견해갖고 그 직업 적응 훈련하는 데서 한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6명에서 2020년도에는 한 16분이 늘어서 예. 90명 정도 되잖아요. 예, 예. 이거 직업의 종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저기 참여 인원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계속 저희가 그 매년 이제 그 접수를 해갖고 면접을 봐서 선발을 하는데 네. 그 사람들 요구가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더 많이 인원을 늘려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 예산을 좀 더 늘린 거고요. 국비지원 신청도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는 거의 그 행정도우미하고 주차 그쪽이 거의 많이 편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사업권고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부 제21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그다음에 능력, 훈련 그런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과에서 좀 정책적으로 그 인원도 더 늘리고 예.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질적인 뭐 직업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이제 각 그 수요처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수요처 발굴에도 좀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수요처에서 이렇게 원하는 곳이 많지가 않고요.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체국 주로 그런 쪽에 편중돼 있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의와 기업과 회사와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다가는 이제 일반 장애인 그 이제 거기 정식 고용 취업이죠. 이제 그런 거에서 장애인 할당제 해갖고 네네. 그 딱 기준치만 맞추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별도로 해서 장애인 일자리 해갖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 장애복지관에서 그래서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해갖고 직업재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체 파견해갖고 그런 체험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1년에 한 두세 명씩 이제 취업은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그 일반 행정도우미라든가 주차단속 이 정도에 좀 어떤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제 대부분 뭐 지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저기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신청하는 분들이 발달 장애인이 제일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주차 쪽을 맡고 있는데요. 많이 봤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어쨌든 수요처를 더 개발하고 이 사람들이 적성에 맞는 거를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공감하지만은 저희도 어쨌든 그걸 발굴하는 데는 약간 좀 한계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래도 어쨌든 더 고민해보고 이렇게 발굴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힘드시겠지만 지금 어려운 분들이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전화를 오는 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좀 더 능력도 발휘하고 회의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지금보다 좀 뭐 질적인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네, 안정열 의원님. 예, 잠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저 집단 민원해 가지고
그 보계 봉평리 종종 장지하고 또 종교시설 봉안당 이렇게 가지고 그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원래 어디 분들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보계 같은 경우는 보계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바로 그 동네 옆 동네 사시는 분인데요. 동네에서는 이제 거기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종종 양성은 아무래도- 그럼 양성은 양성은 그 3.1운동 기념관 옆에 그 상월사라고 있습니다. 그거 건인데요. 거기 예, 그 죽산 대상은 저 종교시설 사람은 그거 평택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산 그 저기하고 이렇게 저기 뭐저 대립하고 있는 데하고 비슷한 거네. 네, 아마 이게 아마 이제 먼저 번에도 이제 죽산에 이런 일이 하나 이제 나왔었는데 우리 이제 그 동북권이 이제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땅값이 싸잖아요. 네, 싸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저런 뭐 저 도시 뭐 용인이나 뭐 성남 이런 데서 이제 보상을 많이 받고 네. 보상 받으시니까 어디다가 이제는 또 이제 그분들 그 이제 뭐 납골당을 하던 뭐 아까 말한 평장을 하던 뭐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다 우리 이제 동북구로 오잖아요. 동북구에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예, 그런 저거를 잘 좀 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그 사안이 들어왔다라면은 좀 신중히 네. 좀 뭐 언론 그 뭐 저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지 뭐 의견 청취가 아니라래도 나중에는 또 뭐 괜히 시골 사람들 돈 없는 분들 그냥 뭐 현수막 갖다 걸고 뭐 현수막도 뭐 보통 뭐 7만 원 정도 아니요. 그냥 뭐 그냥 대배를 했는데 그 돈 뭐 괜히 그런 거 하나 터트리면은 주민들 고생하고 현수막 걸고 돈 들어가고 그런 건 아마 잘 저기 해시고 그 우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7,000평 뭐 저기 났는데 허가 들어왔다면서 아직 신청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거는 저 들어보세요. 예. 노미 팀장님. 팀장님. 예, 노인복지팀장 이민호입니다.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고요. 저희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뭐 이제 길도 좁은 데다가 그냥 막 그냥 뭐 내주고 그러면은 뭐 공원묘지에 뭐 유토피아에 뭐에 그냥 뭐 길은 한계가 있는데 그냥 뭐 허가만 다 내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하여간 그런 저기는 신중히 잘 좀 저 생각 좀 해주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민원이 안 발생하게. 민원 발생하면 처음으로 저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하여간 사전에 잘 좀 그 관리 좀 해주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묘지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 중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했을 때 장애인 체육수다 건립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다 못했잖아요. 네. 그 내용에 보면 건립 필요성이 시급설에 미온적 입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 네.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네. 근데 위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처리를 한 것이지. 이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국유산 관리관 처리하고 뭐 얘기해서 또 진행상이 없는데 우리가 마치 아이들 행정하듯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려고 했으면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위치가 어디야 되는지 어떤 시설하고 접목을 해야 돼, SOC를 하려면 뭔 시설로 해야 돼 이런 걸 검토하는 중에 있는 것인데 딱 하고 입 닫은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 기능에다가 조금 알파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회관의 기능은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시는 찔뻑찔뻑 건드렸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뭐 딸려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단지 애들하고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추진을 하되 그분들의 그 의견을 많이 수렴해달라는 그런 의도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작년도에 의회 그 장애인 정책 연구회에서 군산에 그 발달 장애인 평생 학습관하고 장애인 체육센터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은요, 우리가 명칭은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있잖아요.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보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선도적으로. 그래서 우선 이 장애인 복지했던 노인 복지단 이런 뭐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확충하고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흐름대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지적하신 대로 이제 장애인 체육센터 같은 경우 이제 그 추진하다 이제 또 이제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긴 한데요. 앞으로 그런 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들은 어떤 중장기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너무나 지금 타성해지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노인 일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을 자꾸 밖으로 끄집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로당 활성화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경로당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휴식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경로당도 통폐합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실링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지원이 안 됐잖아요. 네. 경로당 설치하는 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성시가 지금 그 전체적인 설치 기준 그런 걸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는 뭐 20인 이상 하고 휴게실과 그 휴게소가 뭐 20평방미터 이상이면 네. 기준은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시내 중심 같은 데는 계속해서 논양만이 늘어나면서 그 설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니네 설치 왜 안 해주냐? 그럼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설치 기준 근거도 정확히 해가지고 있잖아요. 좀 안성시 자체에 좀 그걸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미등록 미설치된 그 경로당 현황을 보면 뭐 부지가 없어서 미설치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20인 이하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보면은 부지 확보를 못했다. 이게 부지 확보만 되면 20인 이하도 해주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래서 예. 경로당 설치 기준과 지원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책자는 18쪽인데요. 그 양성명 그 상월사 관련해서 최초에는 종기시설 봉안당 설치 반대에 민원이 들어서 의견 수용해줬죠. 예. 최근에 그분들이 여기 해달라고 해서 혹시 이 결과 반대 결과 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은 그 신청이 안 들어갔고요. 그쪽 그 상월사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서너 차례 협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최초 이제 반려한 사유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요소가 갖춰져 있었는데 그 물적 요소는 이제 갖춰져 있지만 그 당시에도 아직 공사 중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대법당이 그리고 인적 요소에 갖고 신도들하고 그런 그 불교 행위한 것이 그 당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반려처를 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주민들하고 거기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갖고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를 이끌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안성시가 발전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안성시에서 처리했잖아요. 이거 반려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와서 이거 해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그 재신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나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냥 너희들 돈 내놔. 그럼 해줄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을 우리가
회신을 했고 다시 또 출연한다는 난 이 자체 이해가 안 됩니다. 끝까지 안 했으면 반려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으면. 근데 마을 주민하고 협의 여부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그 당시 한 건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적 요소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처리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 이제 뭐 코로나든가 해서 그 불교 법회 같은 걸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좀 이후에서 좀 법회하고 있고 신도 수도 당시에는 별로 없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반려했다 다시 또 주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어쨌든 그 정상적인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이 관련한 것도 거기 보니까 운영비하고 보통 프로그램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 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시설 유지 관리비가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는 뭐 지금 뭐 관련 부서 팀장님 지금 잠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기본 세우고요. 거기에 그 원칙과 기본 하에 융통성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융통성이 많이 보여져 가지고 지금 그 자칫 잘못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그 신경을 좀 쓰시고요. 또 점검도 운영실도 점검하시고요. 해야 됩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괜히 하고 그 양반이 뭐 극단적인 선택 그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시켜야 됩니다. 저 경로당은 봐주는데 우리 경로당 안 봐줘? 나중에 또 그게 재민원이 되는 거예요. 왜 저런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읍면동에도 공문을 내려서요. 실제 그 경로당 운영 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 노인 양반들 우리가 존경하고 그러는 건 좋지만은 실제 그분들이 부정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야죠. 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뭐 경로당이 됐든 그 어르신들 그 일자리가 됐든지 간에 그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과 공적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